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하면 상업사진 작가가 되면 안 됩니다. 사진을 상업으로 하게 되면 그 아마추어 시절의 도파민이라든지 그 즐거움 이런 것들이 좀 사라져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받는다는 거는 다른 사람의 요청사항에 맞춰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 거죠. 결국엔 내 사진을 찍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래야 돈을 법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지 돈을 벌어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나오는 재미라고 하는 부분이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이유예요. 두 번째로 실력은 늘어요. 기술은 분명히 늡니다. 잘 찍게 돼요. 그런데 그 기술이 나를 옥죄어 와요. 그렇게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찍어야 또 클라이언트들도 좋아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매뉴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사진을 찍게 되면은 조금 더 창의적이고 기존에 찍어보지 않은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찍으면서 되게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상업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이 과정에서 실력은 늘어요. 왜냐하면은 같은 것들을 그 매뉴얼에 맞춰서 규격에 맞춰서 제대로 찍으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 그냥 취미로 하다가 실질적으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아마추어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기술의 격차가 생깁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는 그런 기술력은 올라가는데 창의성은 떨어지게 돼요. 내가 바보라서 창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클라이언트들은 일단 제가 촬영한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내 제품도 그렇게 찍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새로운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찍어달라고 해요. 기존에 내가 찍었던 방식 똑같이 찍어달라고 해요. 중요한 건 뭐냐?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리스크를 짊어지기 싫어합니다. 이거는 그 클라이언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을 할 때 돈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제품들마다 그 촬영의 변화들은 있어요. 컬러도 있고 구도도 변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변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이미지들을 들이미는 것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클라이언트들한테 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1번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내 사진이 아니고 타인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이 되는 거죠. 예전에 물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건강기능식품을 촬영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우리가 보통 건강기능식품 하면은 되게 올드하고 클래식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좀 화장품처럼 찍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안을 먼저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제가 신이 나가지고 레퍼런스 찾고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 깨어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어떠한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새로운 거예요. 처음 본 이미지이기 때문에. 근데 제 입장에서는 계속 똑같은 거를 찍는 거예요. 제품만 바뀌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지겨워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토그래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개인 작업들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셋째로 돈을 받고 찍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안 받고 찍는 사진들의 가치가 떨어져 보여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찍거나 개인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들이 못해서가 아니고 내가 돈을 받고 찍는 사진들에 나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삶을 다 집어넣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상업사진업이 되게 그냥 셔터만 누르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큼 집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외의 촬영들 있잖아요. 힘이 없어요. 네.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핸드폰으로 툭툭 찍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냥 핸드폰으로 찍어주고, 그냥 지나가다가 뭐 그냥 재밌는 거 있으면 찍어주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어떤 새로운 카메라 나와서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사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이 정도인 거죠.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인적인 차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어차피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느꼈던 어떤 감정의 변화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너무 좋아서 사진을 시작을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이 재미가 없어져요. 내 취미나 취향이 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건 되게 서글픈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진을 직업으로 삼는 순간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신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한 지 10년이 됐어요. 사진으로 사업을 한 지 10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심적인 여유도 생기고 전체적으로 업무 플로어에 대한 여유도 생기다 보니까 제가 다른 일들의 카메라를 또 다시 들게 되는 일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또 개인 작업을 하게 돼요. 그러려면 한 10년이 걸리는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재밌는 심리적인 변화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사진뿐만이 아니고 어떤 그 모든 분야에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진을 했고 영상을 했기 때문에 사진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도구를 들어서 사업의 일반화와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도구를 쓰고 어떠한 분야에 있던지 간에 저는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을 하는데 너무 재밌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아직 사업의 쓴맛을 못 봐서 그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아니다, 나는 10년을 했는데도 너무 재밌어, 매 순간 재밌어 라고 생각을 하면 당신이 위너입니다. 네,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업을 해보고 싶다 그럼 하십시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 일이 재밌으니까는 그래도 힘들 때도 어느 정도 재미를 느끼면서 또 꾸준히 해오는 맛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사진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